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진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는 가수 영탁입니다. 지난 9월 3일 새 미니 앨범 슈퍼를 발매했는데, 그리고 데뷔 19년 만에 처음으로 미디어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어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영탁 씨는 신이 나 보였고, 미디어 쇼케이스로 해서 엄청난 공을 들인 게 정말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직접 담아왔는데, 이번 앨범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 안무 포인트는 무엇인지, 팬덤을 생각하는 영탁 씨의 그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영탁 씨의 목소리와 모습을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영탁 씨, 지난 3일 서울 용산 한남구에 위치한 블루스퀘어홀에서 새 미니 앨범 슈퍼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은 주로 K-팝 그룹들의 쇼케이스가 열리는 곳인데, 이례적으로 영탁 씨의 쇼케이스도 여기서 대대적으로 열린 거죠. 그리고 영탁 씨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 컴백은 지난해 8월 발매한 앨범, 이 폼 이후 1년 1개월 만에 내는 앨범인데, 쇼케이스 진행은 방송인 박경림 씨가 맡았었고요. 영탁 씨는 데뷔 19년 만에 쇼케이스를 여는 것에 대해서 감격 어린 표정을 보였고, 박경림 씨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영탁 씨 하면은 넉살의 상징이잖아요. 정말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의 쇼케이스에서는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4시에 시작이 됐는데 취재진에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기에는 참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4시. 이거에 대해서 박경림 씨도 영탁 씨가 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점심을 먹기에는 늦고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네, 그게 제가 오늘 이렇게 원래 긴장하는 편이 아닌데 지금 식사 때도 모르고 이런 질문을 드렸네요. 맞아요. 네.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이번 미니 앨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2024년 네. 2월 중에 앵콜 콘서트를 끝냈죠. 콘서트 했죠. 네, 앵콜 콘서트를 끝내고 이제 음악적인 좀 영감을 받고자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여행도 좀 하고 복잡복잡 하고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또 미니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미니 앨범 슈퍼인데, 네. 무엇보다도 오늘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게, 기자님들, 영탁 씨가 데뷔 19년 만에 이렇게 미디어 쇼케이스, 기자님들 모셔서 하는 쇼케이스가 생애 첫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지금 정말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흐를 것 같고,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그게 제가 쇼케이스 일정이 잡히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쇼케이스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무대하고 인사드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되게 동감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5분 전부터 이게 너무 떨리죠? 5분 전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하네. 그래서 자, 첫 쇼케이스라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작하기 5분 전 되니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고 긴장감이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원래 베테랑 연예인들도 기자들 많은 자리는 매번 긴장이 되고 또 적응이 안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면은 관련 기사가 나오고 평가가 나와요. 내가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팬들과 만날 때랑은 사뭇 달라요. 왜 그럴까요? 저도 기자지만 정말 리액션이 별로 없어요. 많이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면 오히려 그에 대한 리액션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호인지 불호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영탁 씨 입장에선 더 긴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왜 이번 앨범의 컨셉은 슈퍼였을까요? 일단 지난 2월 영탁 씨가 영국 여행을 갔다가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슈퍼라는 앨범으로 1년 1개월 만에 돌아왔는지 그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타이틀곡도 슈퍼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사실
제가 정규 1집, 정규 2집, 그다음에 미니 앨범 이렇게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영탁 솔로 앨범들을 갖게 된 지가 채 몇 년이 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전에는 뭐 싱글 앨범도 있고 했지만 그룹 활동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탁 솔로 정규 1집을 불과 2년 전에 처음 냈고 정규 2집도 작년에 나왔고 또 원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규 1집 할 때 신사답게라는 곡이 타이틀곡으로 정해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여러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 신사답게 그 다음에 이 앨범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어떤 단어로 잘 융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1집에서는 신사답게 가사 중 Manners Make It Man 그래서 MMM 네, 그렇게 해서 자켓을 딱 만드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1집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 폼 미쳤다. 그러니까 또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찾아보니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폼. 네, 그래서 2집 앨범은 앨범이 폼이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또 회사와 같이 여러 고민을 하던 중 많은 분들이 슈퍼슈퍼라는 노래가 타이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앨범명이 그냥 슈퍼슈퍼 하면 되겠네요 했더니 다들 만장일치로 그냥 앨범명 타이틀명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일사천리로 다음 스텝으로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탁 씨 하면 안무를 빼놓을 수 없죠. 미스터트롯 탑6 중에서 사실 안무로 하면은 영탁 씨가 누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돌 출신 장민호 씨가 있죠. 근데 영탁 씨는 영탁 씨만의 유쾌하고 쾌활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영탁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들다 보면 슬프디 슬픈 사랑 노래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온 제 모습과 닮아있는 메시지들이 음악에 녹아있다. 할 수 있다. 늦지 않았어. 조금 더 해볼까. 이런 긍정적인 기운을 유쾌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노래들이 꽤 많더라. 슈퍼도 그런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희망찬 곡이 되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슈퍼 자신의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듯한 동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를 듣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무를 함께 따라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이날 쇼케이스에서는 영탁 씨가 본인의 안무 포인트를 직접 짚어주기도 했는데 그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밀리언의 최영준 단장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네, 최고시죠. 예. 네, 워낙 또 능력이 있으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폼 미쳤다는 백구영 단장님하고 작업을 했었고 올해는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이거 뭐 관련이 불려있던 아닌가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좀 네. 일단 원곡 버전은요. 원곡 버전. 네. 자, 네. 오, 칼군무? 두근두근해 짠짠해 뽀스뽀스뽀해 우리 함께라면 저 와. 속에 딥해 와. 자, 지금 영탁 씨가 보여준 건 원곡 버전. 사실 좀 어렵죠.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연습이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으면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버전, 박경림 씨도 따라할 수 있는 쉬운 버전도 보여줬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걸음걸음에 두근두근해 짜릿짜릿 뭐 이 정도만 되면 좀 쉽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자, 영탁 씨의 이 긍정적인 정말 기운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앨범에는 영탁 씨 특유의 맛깔나는 트로트풍의 노래도 있습니다. 바로 사랑옥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옥, 옥은 지복자, 즉 일종의 사랑방이란 얘기죠. 국악풍 트로트인데 현대적 힙한 트랙에 국악풍 악기와 멜로디를 얹어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탁표 트로트는 과연 어땠는지 영탁 씨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세미트롯 곡을 작업해봤고 그래서 부르는데 또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노래는 착붙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그냥 한 번에 쑥쑥 가더라고요. 내 거다. 네, 그래서 되게 착붙곡을 오랜만에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옥.
네, 그리고 고전 시조도 가사에 이렇게 녹여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바뀜 등을 시조 가사로 풀어봤습니다. 네. 영탁표 트로트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꽤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앨범에도 이 노래 외에는 트롯보다는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로트, 즉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주목받았는데 생각보다 트로트를 많이 부르진 않는 것 같다. 혹시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어떠한 속내, 욕심이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이 갔고, 이거에 대해서도 영탁 씨가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제가 이제 정규 앨범을 하게 되고 미니 앨범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10곡, 5곡 이 모든 곡들을 트로트 장르로 다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 사실 더 어렵고요. 언젠가 제가 선배님들, 동료분들, 그 다음에 친한 정말 작곡가 형님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십수년을 해왔던 그런 작업, 그런 발매했던 곡들, 연습한 곡들, 그런 곡들이 그렇게 또 다양한 장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화 주제가도 많이 불렀었거든요. 제가 부르니까 세미트롯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홈미쳤다도 영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면 이거 세미트롯인데 되게 좀 트렌디하다. 힙하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고 오히려 이게 영탁인지 모를 때는 야 이게 영탁이 노래였어?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중독도 되고 이 메시지로 뭔가 약간 좀 끌어오르는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가 제 음악으로 하여금 전달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되게 성공한 음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르는 국한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즉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다 이게 아니라 사실 미스터 트롯 탑6 같은 경우는 이미 탈트로트, 임영웅 씨를 시작으로 해서 대다수의 가수들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있고 또 잘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발라드, 락, 아이돌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트로트 장르를 통해서 꽃을 피웠는데 그들이 더 많은 장르의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갖췄다는 걸 계속 증명해 가고 있고 영탁 씨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영탁 씨 얼마 전에 팬클럽을 창단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식 팬덤명인 영탁 앤 블루스를 확정을 했고요. 이 이름으로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와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실에 총 1억을 기부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팬클럽의 이름은 영탁 앤 블루스였을까요? 그리고 이게 영탁과 팬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탁 씨가 진지한 고민을 전했습니다. 이 이름도 그때 영국 갔을 때 유레카 그때 정말 많이 고민을 계속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팬분들에게 좋은 팬클럽명을 만들어드리는 게 좀 뭔가 소명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영국에서 걷다가 이거다 하면서 타냐고 저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회사에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막 흥분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초성으로 막 이렇게 올렸다가 맞아 싶고 회사한테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그 멤버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얻으려고 왔나 보다. 여기에 내가 이 이름 얻으려고 왔나 보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그 앨범 소개에 말씀드린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팬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인 것 같고 언젠가 저를 모르던 그때의 그 분들이 지금 이제 저를 알게 되고 나서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고 응원해 주시는 이 상황에 그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 살아갈 목표이자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탁 씨가 평소에 팬덤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는지 또 본인이 어떤 마음으로 팬덤을 대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영탁 씨 활동, 지금 미스터 트롯이 끝난 지 4년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오히려 더 확장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자, 이런 영탁 씨는 향후 어떤 마음으로 활동에 임하게 될지 마지막 영탁 씨의 목소리로 이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그분들로 하여금 그래 내가 우리 가수 잘 골랐네. 아유 내가 기특하다. 좋아하길 잘했네. 네, 기특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이상이라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노력이 팬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 때마다 됐다 하면서 저를 또 칭찬 한번 하죠. 잘했다, 고생했어. 이렇게. 그게 또 칭찬의 원동력이 또 네.